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8일입니다. 오늘 10시 15분에 그 국정원장들 파기환 송심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앞서서 10시 10분에 김경록 정경심하고 같이 그 동양대 가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왔고, 뭐 정경심 집에서 정경심하고 조국의 집에서 본체를 바꿔주려고 했던 김경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뭐 5분 사이라 두 개 다 들어갈 수는 없었고 대법원장들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들은 민유숙이라는 이 사람도 좌파 판사예요. 대체로 이 여자가 흰머리다가 이렇게 단발을 요렇게 했는지 오늘은 머리가 착 붙었어요. 네, 거기다가 조재율이라는 판사인데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동원, 이 사람은 나온 오파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판사가 천대엽이라고 며칠 전에 그 부정선거, 인천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그 관련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판결한 천대엽이라는 판사가 나왔어요. 천대엽이라는 판사는 대법관은 제가 사진으로 보고 했을 때는 꼭 헐크 같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얼굴도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머리도 이렇게 좀 올라간 그러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 기사로 봤을 때만큼 얼굴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머리는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그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또는 헐크 같은 좀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뭐 내용은 뭐 상고 기각 좀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전부 다 미쳤어요. 거기다가 박 대통령을 5년을 때리고 추징금을 35억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들이 여기서 피해 나가지 못해요. 어처구니 없죠. 1심에서 국정원장들이 뭐 사실 검사들이 뇌물, 국고횡령, 뇌물, 국고손실, 횡령 다 엮어요. 예비적 공소 이래갖고 다 엮었어요. 그러는데 1심에서는 뇌물은 인정이 안 되고 국고손실 이렇게 해갖고 남재준, 이명기 3년 그 다음에 이병호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달에 2억 원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3년 6개월 그 다음에 이현수 기조실장은 2년 6개월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이현수 기조실장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가 1심 선고가 나면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러고 있다가 이분들이 아마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오늘 그러고 있다가 2심에서 1년씩 다 낮춰졌었어요. 그때에 조용칠이라는 판사가 했는데 사실 조용철, 그때 김문석, 박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이 두 판사밖에 없는지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악질로 때렸죠. 조용철이는 최서원 씨 이대 관련으로 와갖고 재판을 이대 관련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건인가 여기에서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들어왔고 더 악질로 때리는 그 판사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어쩐 일인지 국정원 특별활동비 재판에서 1년을 또 깎아줬어요. 그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단순 횡령한 거다. 국정원장들이 횡령을 해요. 에? 하여튼 그래서 횡령죄를 해갖고 1년을 낮춰줬어요. 2년 내지 뭐 2년 6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그런데 국정원장들은 회계사무 처리 책임자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뇌물죄를 보지 않고 단순 횡령죄로 본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재판에서도 사실 뭐 이거 갖고 많이 싸웠죠. 박 대통령한테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국정원장으로 됐는지 난 모른다. 그리고 임기 중에도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다른 또 국정원장도 이병호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자리를 더 있고 싶어서 그 자리를 보내달라고 해서 뇌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죄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대법원에 가서 뇌물죄를 본 거예요. 어? 진짜 엉터리예요. 저같이 진짜 뭐 국정을 몰라도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도 진짜 엉터리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법원에 가서 뇌물죄도 죄라고 보고 국고손실도 죄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다시 파기환송을 했어요. 회계 책임자를 보고 다시 판단하라고 때리라고. 응? 그래갖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 가서 제가 재판을 봤는데 여기에 판사가 구혜군이라는 판사예요. 이 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어떤 거는 대체로 좀 괜찮게 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국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판사가 아주 악질로 때렸어요. 평소에 재판할 때도 이 판사가 참 목소리도 좋고 좀 서글서글하고 꽤 괜찮았었거든요. 응? 화이트리스트인가 여기 재판할 때도 거기 나온 피고인들한테 좀 형도 괜찮게 때리고 그랬고 김관진 장관 사이버 댓글 관련도 좀 괜찮게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체로 이 사람이 여러 재판을 보긴 했지만은 조금 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에서 아주 악질로 때렸어요. 응?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장이 어떻게 사무처리 책임자가 되냐 이렇게 하면은 뭐 문재인이도 무슨 책임자가 되냐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은 모든 걸 책임지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항변을 많이 했었어요. 응?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심을 할 때 이병호 국정원장이 피고인 최후 진술을 꽤 길게 읽었어요. 한 40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도 들으면서 참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참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받아 적고 제가 아마 그때 그 내용으로 가지고 유튜브도 올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간조선에서 이 전문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네. 거기에 물론 저도 기억을 하지만은 윤석열이가 이 파기환송심 결심이 있었던 날이 2020년 11월 23일이었었어요. 그때 윤석열이가 한참 당하고 있을 때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윤석열이가 꽤 엄청 잘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병호 국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들에게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물론 당시에도 그 얘기 들으면서 윤석열 진짜 웃긴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나와서도 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공평을 알아요? 정의를 알아? 그래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수사 현장에서는 따로 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다. 정말 이분이 굉장히 글이 길었어요. 뭐 40분 동안 읽었으니까 꽤 길죠. 제가 뭐 여기 저장하는 거를 보니까 A4 용지로 한 뭐 15페이지 정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오래 읽었지만 참 그리고 아마 이분이 그때 대표로 다른 국정원장들 뭐 남재준, 이병기 두 분 계셨는데도 이분이 대표로 피고인 최후 진술을 했어요. 응? 윤석열이가 재판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데 물론 판사들이 이 모양으로 하긴 했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를 하고 박 대통령도 그렇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뇌물, 횡령, 국고손실 세 개 다 엮으면서 아무거나 걸려라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과 공평, 정의 저만 흥분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병호 국정원장도 이렇게 했어요. 수사 현장에서는 따로 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과하다. 윤석열과 이렇게 잘난 척을 했어요. 자기 재판하는 개 엉터리를 한 주제에 그러면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결은 이제 이거는 파기환송심 때 읽었던 피고인 최후 진술이었으니까 대법원 판결은 법령과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쨌거나 박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국정원장한테도 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최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는지 법문외한이긴 하지만 납득할 수가 없다. 판사고 검사들고 전부 다 미쳤어요. 네. 이거는 제가 뭐 링크를 걸어 놓겠지만은, 네. 오늘 진술은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는 법정에서 행하는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간 재판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과 소견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 대법원 파기환송심 돼서 상고 기각. 물론 파기환송심 때 구혜건 판사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때렸어요.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 댓글 관련으로 2012년 선거 때 댓글 관련으로 이분이 3년 6개월 확정을 받아서 아마 병합을 했으면 뭐 이만큼 형을 안 받았을 거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1년 6개월 때린다 이렇게 하고 이병기 국정원장 3년, 이병우 국정원장 3년 6개월. 그다음에 이 두 분 국정원장들에서는 자격 정지 2년을 때렸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게 3년 6개월 되고 3년이고 3년 6개월인데 자격 정지? 그 자격 있으면 그거 뭐 할 건데요? 얼마나 엉터리면 이런 식을 하냐고요. 판사가 창피한 줄도 몰라. 이현수 기술실장은 2년 6개월 받았어요. 차라리 2심에서 지나고 보면 항소심에서 끝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대법원까지 갔다가 그거를 1년씩이나 더 받아갖고 3년 6개월 이현수 기술실장도 마찬가지예요. 1년 6개월 받았다가 그걸 2년 6개월 받고 이런 개판 엉터리를 한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대법원 위로 올라갈수록 판사들이 좀 더 많이 알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하잖아요. 갈수록 엉망이야. 판사들이 진짜 나이들이 지금 78, 80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한 살씩 더 드셨겠네요. 이런 노인네들을 감옥소에 가다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이게 나라냐고. 이런 놈을 지지한다고 하는 윤석열 같은 놈을 지지한다는 인간들은 또 뭐냐고요. 물론 제가 국정원장 재판 1심 피고인 결심할 때 피고인 최후 진술 듣고 제가 많이 분노를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재판이냐고요 이게. 기어이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이따위 선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들이 진짜 아주 못돼 처먹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들한테서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아 챙겨? 진짜 하루하루가 우라통이 안 터질 수가 없어. 박 대통령 그 돈 챙겨갖고 뭐하게 받아 챙겨? 이따위를 쓰고 이렇게 정말 한심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국민의 진당놈들 한마디도 안 해. 이래서 탄핵을 묻고 건너서 저들끼리 희낙낙하면서 살라고? 이런 당에 윤석열이를 지지하고 이런 놈이 국민의 진당에 들어가서 정말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박 대통령 문제가 아니야. 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둘 거냐고.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를 해. 정말 이병호 국정원장의 이 최후 진술 보면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명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법정에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근무한 국정원장 3명 전원 그리고 기조실장이 재판장님 앞에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정부에서 일한 나라의 정보 책임자 3명 전원 그리고 기술실장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엮은 거지. 세계 문명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정보 책임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적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앉아있는 이분들은 모두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부패한 분들이 결단코 아니며 모두 사익을 추구함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충직하게 공직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 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가진 재산도 없이 재판받는다고 변호사비 대고 집 팔고 집 대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우리 모두를 국고손실범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고손실? 김명수가 자기 집 고치고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들어오게 하고 놀이터까지 만들어주고 최근에는 자기 며느리가 대한항공 변호하면서 그 사람들 불러갖고 파티한 거? 이거야말로 국고손실이지. 가능처럼 형을 가지고 다 엮어갖고 대통령하고 국정원장들이 이따위로 넣은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압니다. 또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의 이의 제기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건전한 양식과 상식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분노한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법을 몰라도 양식과 상식적인 면에서 재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분노하는 재판이에요. 그런 재판을 한 박영수, 윤석열. 저는 건전한 양식과 상식적인 관점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침묵하기보다는 유불리를 떠나 피고인으로서 어떤 점을 이해할 수 없는지 왜 억울해하는지를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재판인데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지원된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로 전용된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은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게 간행처럼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왔다고 국정원이 있어온 일에 이렇게 해왔다고 이병옥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산 전용 문제가 검찰에 의해서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 범죄 혐의로 또 국고손실 범죄 혐의로 변질되어 기소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쳐넣겠다는 게 윤석열이 한 짓이에요. 검찰 조사 시 검사는 청와대 자금 지원이 위법인가를 알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배정된 국정원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위법이며 용도의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들도 썼잖아. 검찰도 썼잖아. 윤석열도 썼잖아. 추미애도 썼잖아. 국회의원들도 썼잖아. 그러나 뇌물 관련 어떤 질의도 없었습니다. 회계 업무 관련 질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지랄이에요. 이게 윤석열이가 한 짓이라고요. 박영수가 한 짓이라고요. 그러다가 재판 도중 검찰은 또 갑자기 국정원장의 회계관계 직원이라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예비 혐의로 추가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윤석열이가.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혐의를 기소한 셈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국이 재판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열린 공감하고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그 댓글들 제가 봤어요. 좌파들도 그러대. 박근혜도 잘못한 것 없지만 박근혜 재판도 조국의 재판을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러니까
조국의 지지자들한테서 윤석열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윤석열이가. 이런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눈물 흘리는 그런 재판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사건을 총지휘했었던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는 수사 대상자를 설득해 수사에 대한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법 집행은 누구에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윤석열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고요. 역지사실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당한 말이 수사 현장에서는 따르는 공허한 레토릭에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전문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놓겠어요. 다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이런 재판을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파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윤석열이가 자기가 뭐 대권을 잡겠다고요? 윤석열이는 대권이 아니라 강화문에 끌려가서 단두대로 쳐 맞아 죽을 놈이에요. 이런 재판을 하고 나서 뻔뻔스럽게 자기가 뭘 하겠다고? 뭐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금 뭐 형을 살고 있고 이병기, 이병호 또 이현수 기술시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 나와 있다가 재판을 받았으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될 거예요. 에? 정말 나이들이 이분들 나이가 몇인데 이분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어요? 정말 검찰이고 판사들이고 전부 다 미쳤어요. 이 나라가 미쳤다고요. 이렇게 나라가 미쳐도 국민의 진당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놈들이 전부 다 헛소리야. 뭐 경제?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라가 정말 다 뒤집어가고 있는데 무슨 경제 운운하고 앉았어. 어? 제대로 바로 잡아놔야지 경제고 뭐가 살릴 거 아니야. 지금 위기 질서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엉망진창이야 지금 나라가. 그러나 천벌은 있나 보더라고요. 박영수가 이렇게 무참하게 뒤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2016년도에 우리가 서초동 그쪽에 가서 박영수를 단지할 때 그때 박영수 마누라가 암 걸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는데 뭐 박영수는 도대체 그 마누라한테 중고라도 좋으니까 외제차를 주고 싶었었나 보지? 자존심도 없는 놈아. 박 대통령, 최수연, 이재용씨 재판대에서 그렇게 모욕스럽게 했던 인간아. 그 중고라도 외제차 포르쉐니까 타고 싶었나? 나 같으면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하고 중고 자동차하고 바꾸지 않겠다. 명예가 또 지킬 줄을 몰라? 그러면서 재판장 가서 그렇게 윤석열하고 그지를 했나? 이재용의 돈이 그렇게 부러웠어? 재판을 엉터리를 한 주제에? 하여튼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것도 정말 창피하게 중고 외제차를 받아서 마누라한테 줬다? 정말 꼬셔도 이렇게 꼬실 수가 앞으로 재판이 벌어지면 가서 봐야지. 박영수 그 잘난 꼬라지를 봐야지. 나이도 많다며. 너도 한번 가서 감옥소 가봐야지. 뭐 나이 70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국정원장들보다 훨씬 나이도 젊으니까 뭐 감옥소 가서 생활하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 윤석열도 마찬가지야. 윤석열 마누라가 그렇게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걸 사실은 믿고 싶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면서 삼성한테 이재용 씨한테 그렇게 했나? 정말 뭐 제가 뛰는 것보다 우리가 뛰는 것보다 좌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더 분을 하더구만. 정말 뒷짐짓고 지켜볼 참이야. 악마들한테 천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보게 된다고. 뿐만 아니고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 인간들 정말 이렇게 천벌이 내줄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그 꼬꾸라지는 꼴을 정말 이렇게 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참.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태우라는 사람 어제 뭐 재판을 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이 사건 안내한 그것을 그 법원 직원이 바꾸기 전에 제가 일찍 보려고 그걸 가서 사건 번호를 알았습니다. 어제 재판에 아마 증인이 2명 나오긴 했었는데 증인이 안 나와서 재판은 되지 않았고 21일 날 3시에 또 재판이 있어요. 이날은 증인이 3명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뭐 하여튼 이 본인은 뭐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신부름 했던 사람이 열심히 증거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MBC에 줬다고 해요. MBC가 얼마나 철저하게 터뜨릴지 모르지만은 뭐 MBC도 탄핵에 앞장섰던 인간이고 또 뭐 문재인 쪽이라 뭐 문재인 쪽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만큼 파헤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지나가면 악마들은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응? 박 대통령을 엮었으니까 국정원장들도 엮어야지. 죄를 적게 줄 수가 없으니까 엮어야지. 언젠가는 이 재판도 전부 다 무효로 해야 될 거예요. 전부 다 엉터리야. 응? 윤석열이 말해봐. 문재인이가 국정원 특활비 선거 대해서 한번 말해보시지. 검찰도 선거, 추미애도 선거, 국회의원들 선거 갖고 한번 말해봐. 왜 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들만 문제가 돼야 되는데. 뭐 오늘 목요일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 이 재판인데 오늘 저는 당첨되지 못했고 다행스럽게 내일 2시에 있는 조국 노한중 정경심 재판에 당첨이 됐어요.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이 두 부부가 전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뭐 재판에서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딸이 증인으로 나가고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뭐 정은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뭐 자기네들 권리만 따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불러도 증인들이 대답을 안 할 거니까 그 아들마저도 재판대 안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저것들이 검찰들이 미쳤나? 거기 검찰들이 전부 다 박 대통령 재판에 나왔던 검찰들이에요. 고용곤, 강백신, 그 다음에 뭐 다른 몇 개 같이 신영민, 강일민 박 대통령 재판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재인도 나와요. 박경택도 있네요. 박경택도 박 대통령 재판에 나왔던 인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천재인도 나와요. 에? 아니 박 대통령 재판할 땐 그렇게 모질게 하더니 뭐 증인이 나서 말 안 해?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해? 끝까지 끌어내야지. 정유라 끌어낼 때 어떻게 했어? 끌어내야지. 등신 같은 검찰들 조국한테는 쩔쩔매고 앉아갖고 좌파들한테는 쩔쩔매면서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등신 같은 검찰들. 응? 이제 윤석열이가 나왔으니까 저들도 잘 자리 보존하면은 윤석열이가 또 한 자리 시켜줄지도 모르죠. 아니면 중간에서 뭐 윤석열이는 꺼지겠지만은 저것들도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죠. 이제는 뭐 사실 법원에서 저것들 보면은 응원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 등신들아 그런 말을 들어도 저것들은 싸죠. 하여튼 뭐 이러다가 정말 좌파들하고 손잡고 윤석열 쫓아내게 생겼어요. 다음에는 아마 내일이나 제가 그 재판에 가면 좌파들하고 조금 마음을 터놓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일 재판에 가서 뭐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은 진행되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